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에게입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이제 영상을 하나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AI로 돌려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막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이제 글로 써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 목소리로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번에 꽤 많은 분들이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다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 댓글을 통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뭐 시험을 치고 왔어요. 합격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전에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제 영상 듣고 공부했다가 요번에 재경관리사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저를 뭐 숭배한다는데 아니에요. 제 강의가 유명해지는 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강의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시험 얘기. 이분이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고 와서 댓글 남긴 것 중에 제 교재가 세무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 세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세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대요. 퍼펙트하대. 대박. 똑같진 않을 거야. 11월엔 똑같았지만 12월엔 다를 수 있어. 10월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똑같고 어떤 달엔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믿진 마시고, 그러나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교재와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거고요. 대신 재무회계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분도 그랬어요. 조금 많이 바꿔서 해요. 문제를 좀 조금 걸으면 약간 재무회계가 아슬아슬해. 그러나 어쨌거나 합격은 하셨고, 재무회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재경관리사 시험은 3일회계 법인이에요. 3일회계 법인은 회계사죠. 회계사 집단이죠. 회계사들이 사랑하는 건 재무회계고요. 재무회계 문제를 난이도를 높게 내는 건 이들의 어떤 숙명이야, 숙명. 세무회계를 건드리는 게 쉽지 않아. 회계사가 세무를 모르냐? 그렇진 않죠. 회계사도 세무를 하죠. 그러나 세무회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곳은 세무사 회계지. 원가관리회와 뭐 재무회계 일부니까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중에 원가관리회계는 나와봤자 그게 그거고요. 계산 문제니까 뻔합니다. 숫자만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세무회계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럼 결국에 재무회계인데, 세무회계는 암기량이 많고요. 재무회계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일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하고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이라서, 이 국제회계 기준에 이 코딱지만한 요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아니면 이 전체 맥락을 물어보다가 이 맥락의 계산 문제를 틀어서 물어보고 이래버리면 우리한테 너 이거 한번 풀어가지고 머리 좀 쥐 좀 놔봐라, 의도해서 문제를 내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우리가 다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무회계는 그럴 수 있겠구나. 파트별로 이것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건 어려워봤자 그게 그거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험이 재경관리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합격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합격하셔서 정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격 댓글은, 이분도 계속 이제 과락으로 떨어져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 강의를 어떻게 접하셔서 강의를 제가 하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죠. 반복해서 풀어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면 반복해서 풀다 보면 패턴이 어느 정도 이해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한 문제 풀었어. 이해됐어. 넘어가면 안 돼. 다시 풀고 한 일주일 내내 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야. 5분간. 매일매일 5분간. 화장실에 앉아서. 그래서 이게 징글징글하게 패턴이 이해될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점차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재무회계 풀다가 자기가 못 풀었던 거 교재에도 없겠죠. 자기네가 새로 만드는 문제니까. 그러나 85점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꽤 잘 푸신 거죠. 3일회계 법인에서 나오는 기본서가 있죠. 이 기본서로 공부해야지 뭐. 제가 만약에 이론 강의를 찍는다면 이 기본서로 저도 이론 강의를 찍을 거예요. 제가 3일회계 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자격증의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들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출제하는데 그 기본서를 가지고 시험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이 기본서가 아닌 제가 따로 책을 낸다면 한 5년 걸리지 않을까. 교재 작업만. 진짜 너무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기출문제 교재 작업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핵심 정리만 하는 것마저도 되게 힘들었으니까. 일단 기본서의 내용이 일단 어마무시한 양이고요. 당연히 뭐 재고 자산을 공부해가지고 선입 선출이 진짜 많이 나온 거죠. 들어오면 뭐해? 나가는데. 지금은 기억나. 얜 다 나가지. 그렇지? 자, 이런 식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 기출문제 영상을 촬영할 때, 그리고 교재를 작업할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흐름. 재무회계가 1번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뭐 20번까지 과목이 있다. 이 전체를 숲을 한번 보고 어떤 파트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인데 얘는 조금 어렵고 얘는 좀 쉽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파트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40문항이죠. 과목별로.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푸는 것은 저는 시험을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맨날 풀어. 정리가 안 돼. 왜 정리가 안 되냐면 내가 어느 파트에서 틀리고 이해가 안 되는지는
나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교재와 자격증 강의를 준비할 때 나름의 실험 정신으로 한 거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먹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타 출판사랑 이 교재를 내기 위해서 몇 달간 계속 하다가 자꾸 다른 거를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할 건데. 자꾸 해가지고 틀어버리고 제가 독고다이로 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합격 후기가 올라오는 걸 보니 이 실험이 제 생각대로 맞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 입장이거든요. 출판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맞았다고 저는 이제 합격 댓글을 보면서 꽤 많이 좀 확신에 차게 됐죠. 나름. 그래서 제가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재경관리사 시험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끝이에요. 진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무 업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세무 업무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교재도 그렇지 않아. 그냥 대략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개념 이해하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징글징글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냐. 이분의 문제점은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 그럼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지. 내가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죠. 제가 이래봬도 2025년이 되면 제가 강의를 20년째 하게 됩니다. 2005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우연히 강의했는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하여튼 20년 동안 강의했어요. 강의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한 7년? 좀 8년?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말할 수 없는 경력도 좀 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진짜 많아요. 경력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회계사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꾸 미끄러지면서 강의를 하게 됐고 강의하다가 제 적성에 맞아서 하다가 중간에 뭐 다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실무와 이론이 꽤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몇 없는 강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사들은 공부해가지고 강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공부만 해가지고 강사를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알아요. 실무를 알거든. 자, 재경관리사는 실무에서 써먹을 수 없어요. 공부는 했어. 시험 붙었어. 데려다 놓고 붙은 학생 데려다 놓고 너 재무제표 작성해봐. 분개해봐. 분개 잘할까? 여러분 재경관리사 저도 가르치지만 분개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분개 많이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시험 보는 거잖아. 누가 실무에서 서술형으로 업무를 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분개 잘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 만들 수 있어야 돼. 소득세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머릿속에서 짜자자자작 할 수 있어야 돼. 연말정산 못할걸요? 소득세 파트 연말정산 공부 제대로 안 하죠. 부가세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양이 많을 뿐이지 부가세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나 확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몰라요? 그럼 넘어가면 돼.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한 문제나 두 문제 가지고 붙잡고 있으시면 합격하는 것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합격하는 것의 목적에 다다르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물음표 남겨놓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리고 쉬운 건데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내 거 만드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짧게 공부하고 얼렁얼렁 붙어 나가야 돼. 그리고 나서 다른 걸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시간 배분이 어려웠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면 제끼라고 말해요. 제끼는 게 맞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율이 높은 것부터 내가 풀 수 있는 거 선별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택 집중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경관리사 이 기출문제 강의는 공부를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론이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이렇게 합격을 도와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론 강의가 아니에요. 제 기출문제 영상은. 그래서 이론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제가 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후기는요. 이분은 기출문제만 들었대.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천재지 그러면. 이론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 이건 나도 진짜 의문인데 정말 똑똑하신 분인 거예요. 핵심 정리 제가 요약 잘 해드렸죠. 해설도 명쾌하게 제가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론서를 제가 막 구구절절 논할 필요가 없어. 그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만 핵심만 찾아서 문제 풀고 그게 이해가 되면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타 대형 학원 싫어해요. 또 대형 학원에서 하는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숭배시하고 뭐 엄청난 사람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이런 거 정말 꼴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오라고도 안 하고 예전에 갔다가 나왔어요. 싫어서. 제 성격과 안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노가다 뛰면서 독고다이로 그냥 진짜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야. 얘네들이 나를 쥐고 흔드는 게 싫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강사와 학생이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은데 자꾸 내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얘네가 나를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걸 제가 못 견뎌서. 그래서 다양학원 강의, 뭐 좋은 강의 많죠. 좋은 강의 많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있잖아. 이렇게 세 글자 뭐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뭐 잘하죠. 다 회계사들이고 전 회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비교는 되겠지.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 난해하게
실무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니까, 못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강의의 스타일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쨌거나 합격을 이렇게 똑똑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2025년부터는 제가 멤버십으로 운영을 할 거지만, 24년까지는 무료니까,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귀에 다다랐다면, 12월 마지막 시험이 있으니 12월 시험까지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도움 받으시면 자격증은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회계와 관련된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이 자격증 자체가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요. 알려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에 이분은 10월 달에 보셨나 봐요. 그래서 11월에 합격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 공부하신 거고요.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강의 영상을 준비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양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뽑아야지. 핵심을 뽑아야지. 대신 1번부터 40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파트별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 몇 문제, 이 파트에서 몇 문제 이런 구조로 제가 이거 만드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점으로 각각의 과목별로 특징을 잡아야 되고요. 크게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병행했어요. 그래서 얼개 짜는 게 제 핵심이었는데 이분이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진짜 합격도 잘하신 것 같아. 이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MBTI 성향 중에 N 성향이 엄청 커요. S보다. 그러니까 저는요, 공부할 때 이게 안 그려지면 외울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걸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보여드릴까?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나무나 꽃을 보는 걸 제가 선호하는 편이라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재경관리사 기출문제는 숲은 과목별로 어떻게 시험이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나무를 보는 과정을 같이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하고 전산세무 1급 강의를 지금 이분이 기대하고 계신다는데 이분은 아마 재경관리사 합격하셨기 때문에 전산세무 1급을 아주 쉽게 합격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재경관리사는 내용은 방대하고요. 내용은 방대한데 깊이 있지가 않아요. 세무 1급은요. 아주 깊이 있는 시험, 아주 디테일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시면 이제 디테일한 학습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아마도 속도감 있게 학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댓글에 대한 얘기였고요. 세무회계 관련된 자격증들이 전산회계, 전산세무라고 하는 한국 세무사회 주관이 있고요. FAT, TAT라고 하는 한국 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운용사 있죠. 대한항공회의소. 재경관리사는 3일회계법인. 그리고 ERP라는 한국생산성본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자격증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채널에서 요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제가 이것도 다 강의를 했는데 ERP나 FAT 1급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전산세무회계하고요. 재경관리사를 비교해 드리려고 하고요. 운용사는 별개로 갑니다. 운용사는 또 별개로 여러분이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운용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또 영상을 제작하고요. 지금부터 재경관리사하고 전산회계세무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재경관리사랑 비교한다면 전산세무인데 1급이겠지. 요 두 개가 어떤 자격증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그 차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 시험에 특징을 좀 보려고 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재경관리사는 회계를 전반적으로 크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업에서 선호해. 왜냐하면 좋은 자격증이라고 입소문이 났어요. 3일회계법인이 광고를 잘했죠. 그다음에 세무회계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 최고 등급으로 볼 수 있고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딸 게 없어. 끝났어. 그래서 재경관리사 공부하고 나서 나 이거 회계 좀 승리 있는데? 그러면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로 가는 거지 뭐. 근데 뭐 회계사 됐다고 요즘에 지금 취업 안 돼가지고 난리 부르스가 났더라고요. 빨리 실무에서 일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 제가 회계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회계사가 되기 전에 실무를 경험하면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물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지 또 그것도 나의 잡이 되는 건데 너무너무 싫은데 공부해가지고 이거 해. 진짜 재미없을 거야 사는 게. 그러니까 일단 취업을 하는 게 목표인 경우에 많이 따니까 재경관리사가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실무적이지가 않아. 내용은 엄청 많아. 근데 깊이가 없어. 디테일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르치는 저나 배우는 여러분이나 살짝 어느 순간 징글징글하다.
뜬구름 잡는 느낌이 좀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했으니까 연말정산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냐고요. 전혀 못하죠. 부가세 신고할 수 있어요? 아예 못하죠. 법인세 신고할 수 있어요? 진짜 못하죠. 아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말로 떠드는 시험이거든. 세무회계는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말 그대로 숫자로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숫자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얘는 글로 공부하는 거지. 글로 배웠기 때문에 실무를 할 수가 없는 자격증. 그게 저는 재경관리사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경관리사를 취득하고 바로 실무 현장에서 너 이거 공부했고 너 세무회계 어려운 거 다 공부했구나. 세무신고 좀 해봐. 그러면 취득은 했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실무 활용이 어려워요. 그게 재경관리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왜 따냐? 아우 좋아하니까. 최고 등급이니까. 그래서 따는 거고. 저도 그걸 필요로 하니까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제가 현재 저희 채널에서 이제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강좌와 교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영상과 교재를 준비할 때, 제 목표가 있었어요. 제 목표가 학습 내용을 100% 이해하고 시험 보겠다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이 시험에서 원하는 취지, 그리고 시험에서 원하는 깊이, 그리고 각각의 난이도를 잘 선별해서 불필요한 거는 스스로 권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 강좌 이 교재는 이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분들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준비할 때 이 강의를 보면 정말 도움되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타깃으로 해서 강의를 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합격했다는 댓글을 보면서 맞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왜냐면 저는 대부분은 이제 강사 입장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잘했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지 제가 잘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기출 문제를 과목의 챕터별로 총 정리하는 느낌? 그 느낌으로 이제 교재와 그다음에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그 선택과 집중을 잘 하기 위한 도움의 강의가 조금은 먹혀 들어간 것 같은 약간의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관리사 자격시험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시험 봐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시험은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시험이고 교재 자체가 그래요. 학습 자체가 그렇고 그건 어느 강의를 어디에 가서 대형학원 어디 가서 들으셔도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잖아. 그리고 교재 자체가 그렇게 깊이가 없어요. 그냥 말문제 형식의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특히 전산세무 1급을 가지고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 1급을 중심으로 보면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 봐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실제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러분이 실무 수행을 직접 해요. 그러니까 바로 실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무 중심의 자격증으로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론형 문제가 15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70점이라는 배점이 전부 다 실무 수행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이론이 부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무를 잘하려면 이론은 당연히 이해가 돼야 가능한 거야. 이론은 문제가 15문제만 나온다는 특징인 거지. 실무를 하기 위해서 이론을 모르는데 실무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안 되죠.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제작할 때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강의와 여러분이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강의 이 두 강의를 비교하시면 확연히 다를 거예요. 저는 채널에 강의 영상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같은 이 실무 자격증 강의를 할 때는 재경관리사 강의했을 때랑 다르게 매우 실무적인 부분들을 구구절절 얘기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실무 자격증이기 때문에. 근데 재경관리사는 제가 그냥 기출문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더 포커스를 갖추기 때문에 딱딱딱딱딱딱 정리하는 의미예요. 그 세무회계 같은 경우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면 그때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기억에서 멀어져.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전산세무 또는 전산회계 자격증입니다. 얘는 그렇게 얘기해야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거든. 재경관리사는 시험 보고 객관식 사지선다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분류 체계를 좀 알고 시험이 나오는 체계를 알고 그것을 비교하는 의미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데 채널에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1, 2급 그리고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이 두 강의 영상의 차이는 기출문제 풀이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를 얼른 풀고 시험을 빨리 정확한 과락을 면하면서 시험에 합격하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면 전산세무 1급 이제 2025년부터 여러분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전산세무 1급은 상당히 실무 정신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달라요. 강의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아까 합격했던 어떤 학생의 댓글처럼 그런데 전산세무 1급도 공부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수월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전산세무 1급을 취득해서 재경관리사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얘는 수월해요. 이렇게 가면 수월해. 근데 이렇게 가면 약간 어려워. 차이점은 그런 건데 전산세무 1급과 재경관리사 1급의 재무회계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은요. 우리나라 기준이죠. 국제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재경관리사는 K, IFRS 국제회계 기준이죠.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학습을 할 때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디테일해요. 얘는 상당히 양이 방대한 데다가 거기다가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얘를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을 이해하는 게 어렵겠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쉽죠. 근데 이걸 공부하다가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하면 다른 공부하는 느낌이 드실 거야. 너무 달라. 그냥 달라. 한글인데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데 재경관리사의 세무회계는 뭐 양도소득세도 찔끔 나오고 퇴직소득세도 찔끔 나오고 찌끔찌끔 뭐가 나와. 뭐가 막 나오는데 깊이 있진 않아. 뭐가 막 되게 많아. 근데 전산세무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안 나와.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는 해. 근데 딱 공부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되고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얘를 공부하면 양도세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좀 어려워. 근데 재경하고 나서 세무 1급 가면 조금 나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연말정산 이런 식이었구나. 법인 세무조정이 신고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가 이게 되고요. 웜에 이렇게 되는 거야. 웜에 이렇게 되고요. 자, 원가회계도요. 재경관리사는 원가, 관리회계까지가 다 나오죠. 양이 많아요. 전산세무 1급의 원가관리회계는 관리의 끝까지 안 나옵니다. 나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 전체 범위가 100이면 재경은 100 다 나오는데 전산세무 1급은 100 중에서 한 60 나올까요? 그러면 얘를 공부했는데 전산세무 1급으로 들어가. 와우 이렇게 되는 거고. 전산세무 1급에서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하려면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자격증이 조금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학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요즘에 제일 많은 구독이 여기서 나와요. 제가 이제 구독자를 이제 중간중간에 보잖아요. 저는 구독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제일 많이 요즘에 발생되는 강좌가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강좌예요. 제가 어떤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올리기만 했거든. 어디다가 뭐 알린 것도 아니야. 그냥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만 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타겟팅했던 대상은 재경관리사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려고 했던 분들은 아니라는 거. 이론서를 이미 공부했고 그러나 방대한 양을 정리하기가 힘들었고 기출문제 풀이를 조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어떤 맥락을 따져가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접근했던 건데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잘 찾아오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조금 타겟을 잘 잡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촬영했던 이유가 이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합격했던 분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이후에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합격할 때 이렇게 했었구나를 보면서 또 시험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한 번 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실 때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강의를 제가 제작했던 취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파편처럼 나누어져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에 대한 안내도 좀 해드리고 합격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도 싶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으며 재경관리사 공부를 하시면 한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해당하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